자, 여러분들 20대 초반 예쁘장한 애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결국 예쁘장한 애들은 하다 보니까 여자 나이대의 스펙트럼이 위로든 아래든 더 넓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팟캐스트군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코치님이 인강 준비하신다고 거기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앞으로 더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회원이랑 구독자분들이 띠동갑 넘는 여자, 20대 초반 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냥 20대 초반 여자애들을 적당히 만나본 사람이 아니라 실례지만 솔직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최근에도 여러 만났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린 여자 만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 20대 초반 여자 만났을 때 어떤 게 좋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생물학적 젊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한마디로 저는 상큼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제도 승무원 준비하는 여자애랑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으면 면접 연습 그런 거 해야 돼서 학원 다니는데 거울 보고 막 승무원 그거 연습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귀엽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큼하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피부가 탱탱하고 생물학적으로 젊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옆에 굉장히 어린 여자애가, 그것도 예쁜 애가 함께하고 나랑 사귀고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내가 낸 결과지만 저는 과거에는 엄청난 연애 초보였고 솔로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1년 1년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가지만 우리가 만나는 여자들의 나이는 계속 20대 초반일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맞죠. 되게 좋네요. 네, 저도 그런 만족감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거기에서 네. 오는 심리적 만족감, 이런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그 외 부가적인 장점이라 하면은, 보통은 데이트를 하더라도 새로운 곳을 데려갔을 때, 예를 들어서 30대 분들이랑 가면은 아무래도 이미 가봤을 확률, 그래서 새로움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을 데려가면 여기 처음 와본다 이러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제가 방금 조금 더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냥 어린애들도 있고 어린애들 중에 예쁜 애들도 있잖아요. 제가 만나는 애들은 어린애들 중에서도 되게 예쁜 애들이잖아요. 우리 코치님 만나는 애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예쁜 애들은 어쨌든 연애 경험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남녀 암수 관계는 예쁜 여자라면은 남자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애라고 치면 이미 많은 남자들이 거쳐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0대 초반 여자애들 연애 경험 물어보면 6, 7번 이런 애들도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여자애들이 연애 경험을 낮추는 편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얘기 들어보면 중학생 때부터 남자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죠. 그런 애들 진짜 진짜 맞아요. 많죠. 그 애들 진짜 많아요. 맞아. 사춘기일 때 혈기왕성한 나이의 남자들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같은 조직에 있는데 다 건드리겠지. 예쁜 애들 중에서는 남자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애들이 잘 없어요. 20대 여자라고 해서 다 순수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뭘 사 먹거나 이래도 너무 비싸고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지 않아요. 최근에 대학생 여자애 만난 적이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오빠 오늘은 그냥 편의점에서 포장해서 방 잡고 가볍게 먹자라든지,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오빠 좀 싼 데 가자, 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20대 초반이면 다 좋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 나름이거든요. 어떤 호구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물질적으로 지원받고 이랬던 20대 초반 여자애들은 쓸데없이 눈이 높은 경우가 조금 있다. 참고해서 너무 환상을 또 가져도 안 된다. 이런 것 그런, 같아요. 네. 저도 20살짜리 여자애 만났었는데 외모는 네. 상당히 괜찮았는데 능력 좋은 오빠들한테 붙어먹고 아르망디 술 까는 거, 클럽에서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기가 어디 간다고 하면 그 버팔로 오빠들이 택시를 같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택시를 그냥 잡아줘요. 남자는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여자애를 벌이 잘못 들었길래 방생했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결국 놓고 봤을 때는 20대 초반 여자애들일수록 당연히 순수한 면이 조금 더 있긴 해요. 예외적인 맞죠, 케이스들을 좀 빼면은. 맞죠. 예, 맞죠. 예. 확률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30대 여자애들 만났을 때 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갔기 때문에 새로워해주고, 내가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적당한 거 먹으면 되지, 너무 비싼 거 먹지 마, 이러는 30대 여자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몸매도 되게 좋고 예쁘고 노련한 스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0대 초반 이런 여자애들에 비해서 그런 30대가 오히려 나은 면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연애할 때 여자들이 남자한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센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고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넘어가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센스가 있는 거죠. 남자가 생각하기에도 아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탁탁 서로 생각이 빠르게 맞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이점, 특징
특징이라 하면은 요새 20대 초반 여자애들은 의외로 카톡에 비해서 진짜 인스타를 많이 해요. 맞죠. 좀 코치님 공감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자유로운 이성관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스타를 해놨을 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인스타를 공개해놓지 않거든요. 거의 안 한다시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20대 초반 여자애들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인스타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갖춰 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차라리 인스타를 안 하더라도 저처럼 여자를 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길에서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봐요. 반응이 좋았다. 저 근데 인스타 교환 가능할까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이제 막 블라블라 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인스타가 아닌 연락처를 받아내요. 여자를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결국 번호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인스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여자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대응을 해라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20대 초중반의 어린 여자애들을 만나면서 어린 나이를 가진 여자와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나 심리적 만족감, 어림으로써 오는 상큼함,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말씀드릴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지금 1년 넘게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어제 같이 있었어요. 얘도 나이가 저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젯밤에 같이 TV를 보는데 TV에 그 변우석 배우님 아시죠? 아, 변우석 20대 초반에도 좋아하죠. 그죠, 선재. 그 변우석 배우님도 30대 중반이 다 돼가시다 보니까 나이가 사실 꽤 많은 거잖아요. 20대 초반 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근데 그 변우석 배우님이 워낙에 출중하니까 나이가 많은 걸 몰랐나 봐요. 나이를 얘기를 해주니까 여친이 그러더라고요. 변우석이 나이가 그렇게 많았어? 진짜 동안이다. 근데 오빠는 왜 그래? 이러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난으로 계속 받았죠.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오빠 나이에 자기같이 어리고 이쁜 여친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죠. 저희가 나이 차가 나름 나니까. 맞죠. 근데 제가 그거를 웃으면서 잘 받아쳤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까지도 띠동갑 여자애까지 꼬셨단 말이죠. 뭐 어쨌든 얘는 인정을 안 하죠. 아닌데 나는 너보다 더 어린 애들도 만날 수 있는데 그전에도 만났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걔는 못 믿는 거죠. 그거를 진심으로 못 믿죠. 진심으로 제가 본인보다 훨씬 더 어린 여자들도 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맞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느꼈던 게 이런 게 저는 남자의 자부심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 않나. 제가 이 여자한테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머릿속 생각은 이런 거죠. 그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너 어리고 이쁜 거 좋다. 그래서 나도 너 만나는 게 좋다. 근데 너 아니어도 내가 얼마 전까지도 띠동갑을 사실 꼬셨었다. 나는 너가 이때까지 상대했던 그 남자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연애 실력이 있다 보니까 저의 굳건한 자부심? 이런 게 단기적으로 여자를 만날 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날 때도 이런 부분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연애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제.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게 생각나는데, 우리는 어린 여자도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이제 여자애들이 오빠 나 같은 어린 여자애 어떻게 만나? 근데 저 같은 경우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데, 에이 더 어린 애들도 오빠가 인기 많지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 오빠 만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랑 사실- 똑같으시네요. 저도 네. 그 두 가지 많이 하죠. 섞어가면서. 맞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진짜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하든지 결국 우리한테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그런 자신감, 그래서 여자들도 본능적으로 캐치를 할 거라고요. 아, 이 오빠 뭔가 나 같은 어린애 만나고 있지만 내가 떠나가도 이 오빠는 언제든지 나 정도 급 되는 애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캐치를 할 거라고요. 저 이런 얘기 들은 적까지도 예. 있어요. 예. 오빠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맞지. 얘기로. 여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자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실력이 조금 부족한 남자분들이 만약에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럴 때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은 나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찌질함이나 비굴함으로써 나오는 그래 맞지 고마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고마워 나 만나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선수티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실제로 찐텐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 자신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오고 가다가 여자애가 저한테 저희가 처음 사귀게 됐던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간만에 들으니까 좀 재밌었는데, 오빠 나는 원래 사람을 오래 봐서 최소 한 달이나 길게는 2달 정도는 돼야 사귀는데 오빠랑은 딱 2번 만나고 사귀었지 않냐. 나는 그것도 너무 빠르다고 느꼈는데 오빠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내가 이때까지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얘를 꼬시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프레임으로 씹어먹어버렸기 때문에 까먹었어요. 걔가 사람을 오래 본다는 걸.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방금까지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제 나이가 어린애들 만나는데 제약이 없다라고 제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낀 것들이 오래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못 느꼈고 플러스로 제가 아까 변우석 배우님 얘기도 잠깐 했지만 사실 이 나이보다는 얼마나 잘 가꿨냐 그리고 이 남자가 나이는 많지만 진짜 너무 아재 느낌이 나지 않는 너무 촌스럽지 않고 어느 정도의 트렌디함만 갖추고 있으면은 큰 제한이 없거든요. 또 번외적인 얘기로 이 여자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ISTP 성격이라서 수동적인 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볼 때 오래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와의 만남은 첫 만남 때 제가 커피 1시간인가 1시간 반 마시고 보냈고요. 그 다음번에 만날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은 잠깐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때 그냥 근처로 간단히 드라이브 갔다가 저한테 이 꼬심을 당한 거거든요. 이 여자애가 말하는 거는 본인은 사람을 오래 보는 스타일이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고민했지만 진짜 빠르게 저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때 너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들을 나한테 왜 말 안 했냐? 난 진짜 몰랐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몇 번 했대요. 한두 번. 근데 제가 그거를 별로 주의 깊게 안 여겼나 봐요. 그리고요 저는 그 말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 여자의 말을. 왜냐면요 제가 일방적으로 설득해서 사귀게 된 게 아니라 저는 그 여자의 반응 같은 것들을 다 보고서 오케이 지금 타이밍에 만나자고 하면 얘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날로 바로 저희 집 가서 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오빠가 말을 너무 잘해서 내가 그냥 설득을 당해버린 것 같다. 근데 막상 되게 빠르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엄청 좋았던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났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다들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재 감성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구독자님들 입장에서는 그 아재 감성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런 게 좀 막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듯이 창가권 말씀을 드리잖아요. 패션, 헤어, 인연 창출도 말씀드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말투나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사회생활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말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있었을 때 그 온도와 여자를 대할 때의 온도는 달라야 돼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30대다 40대다 근데 연애 경험이 많이 없고 특히나 최근에 연애를 많이 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저는 무조건 20대 초반만 만나야겠습니다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본인이 지금 연애를 못했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여자한테 안 먹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또래 혹은 나보다 뭐 한 4살 정도 어린 애들 5살 정도 어린 애들 뭐 요런 사람들과 먼저 만나려는 시도, 그러니까는 어린 여자만 만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게임 초보인데 왜 보스몹부터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사투리로 아다리라고 하죠. 은어로 아다리. 운 좋아서 20대 초반 여자애 뭐 어떻게 사귀었다 칩시다. 감당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20대 초반 아다리 맞아서 만날 정도의 노력도 안 하세요. 목표만 20대 초반 여자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실행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 20대 초반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모임 혹은 내 친구 중에 20대 초반 여자의 킬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거나 뭐 이런 뭔가 합리적인 방법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린 여자 만나겠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있는데 여러분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거든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20대 초반 여자애들 중에 나이를 떠나서 그래도 좀 예쁘장한 애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결국 예쁘장한 애들은 대부분 연애 경험이 꽤 있다. 예쁘장한 애들이 연애 경험이 5번 6번 있는데 모태솔로 분들이나 뭐 연애 초보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20대 초반의 여자애들보다 연애 경험이 낮다고요. 연애 경험이 5번인 사람과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 게임이 잘 안 돼요. 만나도 끌려다니고 어린애한테 끌려다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벼락치기 마인드를 가져서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 외에는 최대한 이성관계에 실력을 늘리는 거에 초집중 기간을 1, 2년을 잡는다든지 자격증 준비하듯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창가권, 인연 창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늘리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일단은 내 또래 혹은 나보다 조금 어린 정도의 여자애들과의 매칭도 염두를 해두고 실제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연애 감각, 여자라는 동물을 대하는 감각부터 조금 늘려놔야 돼요. 그런 감각을 조금이라도 내 또래와 늘려놓는 것이 오히려 어린애들 만날 때도 잘 통합니다. 너무 여자를
잘 안 만나고 20대 초반 여자만 고집하다 보니까 호레비 냄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어있는 상황에서는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본능적으로 그거를 캐치하거든요. 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보면은 나이차 많이 나는 여자 만나는 배우들, 뭐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특화된 본인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유명인이라든지 돈이 많다든지 진짜 외모가 뛰어나고 동안이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유명세나 돈, 외모 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엄청 동안인 것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거든요. 근데도 저는 여자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잘하는 건데, 초보분들은 뭔가 본인만의 장점도 없으면서 그냥 목표만 높은 거예요. 개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과거에 그래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참 그걸 후회합니다. 나이가 좀 있는 연애 초보들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벼락치기를 하면 뭐다? 여러 여자를 뭐 걸쳐서 만난다든지 많은 어프로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20대 초반을 만난다고 해서 너무 따라하면은 부작용이 많을 거고 더 절망감만 커질 겁니다. 천천히 기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CS 수강생이었잖아요. 네. 저도 잘 생각해보면 CS 수강 이 초반 때는요, 제가 만나는 여자와의 나이대가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잘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여자를 더 많이 만나고 실력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 나이대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위로든 아래든.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레벨업 제일 중요하죠.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목표치를 설정하되 작은 목표를 세워놓고 주변 나이대나 조금 어린 수준에서 점점 그 목표치가 자연스럽게 커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